상철아, 우리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 나는 내가 힘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해줘. 그러자 상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겨우 그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우리 40년지기 친구인데 그깟 돈 좀 늦게 갚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겉으로는 친절하고 정직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힘이 있을 때는 친절하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 돈이 걸리면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었다가 상처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 진짜 믿어도 되는 걸까? 한때 친형제처럼 지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고민을 나누며 일이 하나로 버텨온 사이였죠. 하지만 어느 날 그 친구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절대 잊지 않을게. 당연히 빌려줬죠. 그런데 돈을 받은 후 친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바쁘다고 연락을 피하더니 결국은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친구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몰랐구나.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믿으면 안 됩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고 작은 일에서 인성을 확인하고 위기에서의 태도를 살펴야 합니다. 사람을 잘못 보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면 평생 갈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상대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절대 다시는 가짜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지혜로운 삶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첫 번째, 말보다 행동을 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절대 배신 안 해. 이런 말을 듣고 사람을 믿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마 몇 번은 실망도 했을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 곁에는 오랫동안 믿어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늘 좋은 말을 합니다. 난 내 편이야. 내가 힘들 땐 언제든 도울게. 그런데 막상 당신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나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지만 정작 당신이 힘들 때는 핑계를 대며 모습을 감추진 않았나요? 68세 김영수 씨는 40년 지기 친구인 박철민 씨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둘은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을 논했고 서로를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박철민 씨는 늘 말했습니다. 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돼야지. 영수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영수 씨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힘들어졌을 때 철민 씨의 행동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려우면 내가 돕지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영수 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철민 씨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연락이 닿아도 나도 요즘 힘들어. 다음에 보자.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인에게서 철민 씨가 새 차를 뽑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수 씨는 더 이상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말로는 함께 하자고 했지만 행동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반면 영수 씨의 대학 동창주, 별로 친하지 않았던 정수연 씨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현 씨는 평소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형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만 짧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식료품 한 박스를 보내왔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맛있는 거라도 드세요. 라고 적힌 쪽지만 함께였습니다. 영수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말로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 모습을 파악하는 법. 말이 많을수록 경계하라. 말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행동이 따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라. 당신이 힘들 때 곁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반대로 핑계를 대며 피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일관성을 체크하라. 말과 행동이 늘 일치하는 사람인지 지켜보세요. 말만 번지르르하고 행동은 정반대라면 신뢰할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말만 믿지 마세요. 행동을 보라. 행동이 곧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특히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나요? 아니면 다르게 움직이나요? 그 답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서 인성을 확인하라.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거창한 상황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그 사람의 인성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70세의 박철수 씨는 평생 사람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진짜 좋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소한 순간에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박철수 씨는 몇 년 전 큰 병을 앓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오랜 입원 생활 속에서 그는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둘째 아들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처음에는 두 아들이 모두 찾아와 걱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두 아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처음에는 병원비를 걱정 없이 해결해 주겠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들더니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도 아버지 괜찮으시죠? 바빠서 금방 끊을게요. 하며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묵묵히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면 병실에 들러 말벗이 되어 주었고 간호사에게 혹시 아버지가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묻곤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의 손발을 씻겨드리며 아버지, 오늘 식사는 괜찮으셨어요? 라며 진심 어린 걱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입원 생활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인성이 보이는구나. 큰아들은 겉으로는 멋진 말과 큰 돈을 내세웠지만 정작 작은 관심과 배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어도 마음으로 다가와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박철수 씨는 퇴원 후 오랜 친구인 김 씨를 만났습니다. 김 씨는 평소 철수 씨에게 늘 좋은 말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길을 걷다가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길가에서 한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작은 턱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손수레 안에는 과일이 가득 들어 있었고 바닥에 사과와 귤이 쏟아졌습니다. 박철수 씨는 얼른 달려가 사과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멀뚱히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조심 좀 하지. 괜히 시간 낭비하겠네. 그 말에 박철수 씨는 순간적으로 김 씨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좋은 말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작은 순간에서 남을 돕는 손길 하나 내밀지 않는 모습에서 박철수 씨는 김 씨의 진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이 아니어도, 돈이 걸린 일이 아니어도 사람은 작은 순간에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대의 인성을 알아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말 한마디라도 상대를 존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길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세요. 아무런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가 친절을 베푸는지 보세요. 사소한 약속을 잘 지키는지 살펴보세요. 작은 약속도 쉽게 어기는 사람은 큰 약속도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박철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작은 행동에서 진짜 모습이 나온다네. 돈이 있을 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소한 순간에서도 진심이 보이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작은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성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택일 테니까요. 세 번째, 돈 문제로 시험해 보라. 돈은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함께 나눌 때, 빌려줄 때, 그리고 갚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돈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드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돈이 개입되었을 때 그 관계의 진실이 밝혀지곤 합니다. 40년 우정, 그리고 돈. 72세 이정호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한식당을 운영했고, 은퇴 후에도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며 단골들에게 여전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40년 넘게 친형제처럼 지내온 친구 김상철 씨가 있었습니다. 둘은 젊은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함께 일하며 어려운 시절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철이 다급한 얼굴로 정호를 찾아왔습니다. 정호야, 나 이번에 딸 결혼식이 잡혔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 한두 달 안에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정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믿고 지낸 친구였으니 돈이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상철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하고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졸이던 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철아, 전에 말한 돈은 어떻게 되고 있어? 혹시 아직 힘들면 말해줘. 나는 형편껏 기다릴 수 있어. 상철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정호야. 나도 깜빡했네. 요즘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곧 해결될 거야. 그러나 그 후로도 상철은 돈을 갚지 않았고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 씨는 지인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호 형님, 상철 형님 요즘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골프도 치러 다니시던데요. 순간 정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 갚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갚을 생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상철에게 연락했습니다. 상철아, 우리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 나는 내가 힘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해줘. 그러자 상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겨우 그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우리 40년 친구인데 그깟 돈 좀 늦게 갚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정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우정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철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호 씨는 오랜 우정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돈은 인간성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돈 앞에서는 누구도 숨길 수 없습니다. 빌릴 때와 갚을 때의 태도가 다르다면 그 사람의 본성은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돈을 다룰 때 드러나는 인간성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어도 될지 알고 싶다면 돈을 빌려주거나 함께 돈을 관리해 보십시오. 그때 보이는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과 변하지 않는 사람, 당신은 누구를 곁에 두시겠습니까? 네 번째, 위기 속에서 진짜 모습을 보세요. 어느덧 70을 넘긴 강민성 씨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던 이들도 있었고, 처음엔 차갑게 느껴졌지만 진심을 보인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성 씨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민성 씨의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막내 아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갔고 가족들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평소 든든한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강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동생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 그는 핑계를 대며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를 댔지만 사실 그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기 싫어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절망 속에서 서로 의지할 때조차도 그는 연락을 피했습니다. 강민성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도 위기의 순간에는 그렇게 등을 돌릴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반면 평소의 가족 모임에서도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병원에 들러 민성 씨와 아들을 돌봤고 간병을 도왔습니다. 아버님, 잠시라도 쉬세요. 제가 보고 있을게요. 그녀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가족을 지켰습니다. 평소에는 그리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지만 위기 속에서 그녀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살갑게 인사하던 이들은 힘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를 전할 뿐이었지만 진짜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말없이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주겠다며 봉투를 건네던 오랜 친구, 그리고 매일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던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강민성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평소의 말과 태도는 거짓일 수도 있지만 위기 속에서 보이는 행동만큼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몇 달 후 막내 아들은 기적적으로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강민성 씨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말로 위로를 건네던 사람들은 어느새 사라졌고 진심으로 곁을 지키던 이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성 씨는 젊은이들에게 조언합니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평소의 말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을 보아라.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아라. 책임을 회피하는지 끝까지 함께하는지를 보아라. 감정에 휘둘려 분노하는지 차분하게 해결하려 하는지를 보아라.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진짜 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사람의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 그가 위기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꼭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후회 없는 인간관계를 맺는 첫걸음입니다. 5번째, 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를 비교하라. 한 사람의 진짜 성품은 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본 모습을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힘을 가졌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태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성공 후 변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씨는 올해로 71살이 되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젊은 시절에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려 나가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낸 아내와의 삶은 그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철수 씨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 박영호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어려움을 나눴습니다. 철수 씨가 공장을 운영할 때, 영호 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힘든 시절에도 서로를 도우며 친구 이상의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호 씨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게 되었고, 이후 그는 사업을 확장하며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영호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돈과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 철수 씨는 영호 씨가 자신에게도 변함없는 친구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호 씨의 태도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소박한 국밥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일은 사라졌고 바쁜 일정을 이유로 만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 씨는 큰 용기를 내어 영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영호야, 우리 국밥 한 그릇 할까? 옛날처럼 말이야.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 철수야. 미안한데 요즘 너무 바빠. 다음에 보자. 다음이라는 약속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고 철수 씨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호 씨가 사업 실패로 인해 전 재산을 잃고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철수 씨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영호 씨는 초라한 모습으로 작은 식당 한 구석에서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영호야, 오랜만이다. 국밥 한 그릇 할까? 옛날처럼. 그제야 영호 씨는 철수 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변한 것은 돈과 지위였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우정과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짜 성품은 힘을 가졌을 때 드러납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돈이 많아졌을 때의 태도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가진 것을 나누고 더욱 겸손해지지만 어떤 이는 거만해지고 주변을 소홀히 합니다. 반대로 힘을 잃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주변에 진짜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를 비교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힘이 있을 때 더 낮아지고 가진 것이 많을 때 더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지혜일 것입니다.
6번째, 남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 어느 작은 마을에 75의 한창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부모님께 극진한 효도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는 밤을 새워 곁을 지켰고, 아버지가 연로하셨을 때는 직접 손발이 되어 돌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 시대의 효자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또 다른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는 그토록 정성을 다했지만 그가 대하는 약한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을에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현. 어려서 부모를 잃고 마을을 떠돌며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였습니다. 날품팔이를 하며 겨우 낀 일을 해결하던 그에게 한창수 씨는 항상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밥값은 해보겠다고 설치느냐. 창수 씨는 종종 수연을 향해 가혹한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때론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험한 일도 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말없이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마을에는 또 한 명의 노파가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혼자 사는 노인이었고 거동이 불편해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그녀를 도왔지만 한창수 씨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에서 그녀가 도움을 받는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살기 힘들면 자식들한테나 도움을 청하지. 왜 남의 손을 빌리나. 그는 마치 도움을 받는 것이 죄라도 되는 양 김할머니를 나무랐습니다. 겉으로는 늘 정의롭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약한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냉혹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창수 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정성을 다했지만 정작 그녀를 돌보던 아주머님에게는 험한 말과 가혹한 대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님은 몇 년간 그의 집에서 일했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효자였던 것은 맞지만 그것이 그의 본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차가웠습니다. 그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본 모습은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힘없는 자,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인성을 보여줍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친절하다고 해서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가 어떻게 남을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7번째,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봐라. 80년 넘게 살아온 이정수 씨는 인생의 많은 순간을 돌아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신의를 가장 중요히 여겨왔고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이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믿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은 생을 외로이 보내게 된 이유는 수십 년을 함께해온 가까운 사람이 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영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30대 때부터 함께 사업을 해온 우직하고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서로를 깊이 신뢰하며 작은 가게를 함께 시작해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어느덧 60 후반에 접어들었어. 이제는 사업을 정리하려고 친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도 편히 쉬면서 살자고.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 했지만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던 중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믿기에 실수가 있었겠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던 중 영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돈이 사라진 시기와 맞물려 있다 보니 정수 씨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조용히 영호 씨를 찾아가 혹시 사업 자금에서 큰 돈이 빠져나간 걸 알고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영호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덤덤히 그거야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지출이 있지 않겠나? 괜한 걱정하지 말게. 하지만 정수 씨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했던 세월이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변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걸까? 정수 씨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는 사실을. 사람을 잘못 보면 상처받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면 평생을 함께할 진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작은 일에서 인성을 확인하세요. 돈 거래를 해보세요. 위기 속에서 진짜 모습을 찾아보세요. 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를 비교하세요. 남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세상에는 가면을 쓴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한 여러분은 더 이상 가짜에게 속지 않고 진짜 소중한 인연을 곁에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한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삶에 꼭 필요한 지혜를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힘이 되실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늘 건강하세요.